한국 정계의 대갈공명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캠프에 영입됐다고? 우와, 누구? 보수의 책사, 바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다. 어떠세요? 윤여준 전 장관은 이회창 정무특보, 여의도 연구소장, 환경부 장관을 지내는 등 보수 정치인으로 화려한 이력을 지녔다. 또한 천막 장사 시절 박근혜를 도왔고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공을 세운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두둥, 윤여준의 마음은 갈대다. 안철수와 청풍 콘서트에 등장하더니 이제는 문재인 선거 캠프에 짜잔 등장하신 거다. 변신술의 대가, 보수에서 진보를 넘나드는 이 양반. 박근혜 캠프의 김종인과 절친한 사이라던데 이제 친구에서 라이벌로 맞서게 됐다. 자, 덤벼. 단일화 밀당 길어지면 안 돼! 를 외치는 윤여준 문재인 캠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만나보자. 네, 국민통합위원장 문재인 캠프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함께 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이 자리에서 몇 달 가능한 자주 안 나오는 게 좋다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 쾌도남마에? 쾌도남마에 걸려가지고 뭐 혼이 빠진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면서요. 아, 그렇습니까? 단일화는 길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습니까? 아니, 단일화하는 협상 과정이 길어지면 네. 국민들이 안 좋아하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밀고 당기고 하는 거 좋아하는 국민 별로 없죠. 지겨워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정치 권력을 놓고 그렇게 하면 또 구태 정치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 네. 과정이 길면 안 좋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단일화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 네. 자, 민주당 왜 가셨습니까? 전혀 저도 상상을 할 수 네. 없었던 판단이었던 것. 뭐 기대하실 만한 거창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아니 그냥 문재인 후보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들 중에 저 가까운 분들이 좀 계신데요. 네. 그분들이 한 달 남짓 좀 저를 끈질기게 설득을 하신 데다가 네. 그래도 끝내 이제 전 사양했었죠. 네.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직접 만나서 아침 먹으면서 한 2시간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 2시간 얘기한 끝에 제 마음이 좀 움직여서 네. 문재인 후보가 또 저한테 부탁하는 게 뭐 다른 선거 관련 일이 아니라 네. 국민 통합을 위한 일이고 그건 꼭 정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좀 맡아달라고 간곡히 말씀해서 맡은 겁니다. 네. 그냥 단순해요. 그 우리 장관님이 마음이 약해서 가신 거네요. 제가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어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의지박약? 네. 의지박약은 한 달 아닌데. 동안 이렇게 부탁을 받고 그래도 대선 후보가 와서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쏟고. 되게 뭐 정성도 정성이지만 제가 그 문재인 후보는 모르는 분이잖아요. 네. 처음 마주 앉았는데 제가 그동안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받은 인상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었죠. 이런 사람일 거다. 네. 근데 2시간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아주 잘못 봤다는 걸 깨달아서 사람을 정말 잘못 봤다. 맨 처음에 어떻게 보셨는데 어떻게 잘못 봤다고 그러니까 뭐 평가하고 인품이 부드럽고 뭐 정중하고 겸손한 건 막 그건 알겠는데 네. 뭔가 이 좀 중심이 약하달까 의지가 약해서 좀 휘둘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뭐 그런 걸 제일 염려했죠. 국가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랬는데 의외로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의외로 중심이 꽉 잡힌 사람이고 만만치 않는 사람이라는 걸 받았어요. 아, 그 느낌을. 내공을 받았으니까 예, 직접 예. 만나서. 네. 제가 하나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그런 정성을 한 달 동안 쏟았다면 그런 가정법에 대한 대답은 의미가 없죠. 가정법에 대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한 달 동안 정성 쏟았다는 건 그 기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가서 본 게 없습니다. 아, 가지도 않았습니까? 아직 갔지 갔는데 가서 본 게 없어요. 본 건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예. 통합위원장인데. 아직 제 사무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네. 일할 공간도 없고 네. 처음에 가서 이제 상견례를 겸해서 선대본부 간부들하고 네. 회의 형식의 상견례를 하는 데만 잠깐 가서 인사만 했지 네. 그 이후에는 나간 일이 없어요, 사무실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 바로 또 한 일주일 독일 출장 갔다가 어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름만 지금 빌리신 거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빌린 건 아니고 앞으로 일해야 되니까요. 네, 앞으로 하는데 네, 네. 이제 아직까지 일한 건 없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가보니까 어떠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가긴 가는데 본 건 없다는 본 건 없다고. 강금실 전 장관은 또 뭐 네. 윤여준 장관 네. 민주당 명분 없이 덜컥 들였다. 뭐 이렇게 비판하신 분들도 몇 분 있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좀 나쁘시겠습니다. 뭐 그 정도 얘기 가지고 기분 나쁘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아니, 뭐 그런 비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네.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네. 내 이 행동이 나는 내 나름대로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어 같지만, 네. 이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알아서 늘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안에는 두 명의 네. 또 핵심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 네. 또 박지원. 예. 이런 분들하고 혹시 또 만나서 아니, 이야기 좀- 아직 아직 그분들 아닙니까? 인사 못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평소에 개인적으로 어떤 잘 알죠, 두 분 다. 잘 알고 네, 잘 알고 이해찬 대표 같은 분은 과거 제가 이제 여당에 있을 때, 네. 야당이죠, 그때. 야당에 있을 때, 한나라당이니까.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여야를 통틀어서 네. 가장 정책에 밝고 전략에 뛰어난 의원이라고 저는 평가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지금도 그런 평가 변함이 없죠. 네.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시게 되는 거네요, 어찌됐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이라는 직책이 물론 선대 기구의 하나이긴 하지만 네. 업무 자체가 선거하고 직접 관련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 네. 그분들하고 뭐 일 때문에 접촉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문재인 후보 만나서 의지가 있구나 이런 네. 차원에도 있겠지만 당선 가능성도 고심을 해보셨어야 아니요, 될까요? 당선 가능성을 따져보고 고심한 일은 없습니다. 아, 예. 뭐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죠. 안철수 후보가 이제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문재인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별로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미 네. 그 전에. 네. 뭐 그걸 봤으니까 뭐 안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당선 가능성을 따져볼 생각은 안 했습니다. 네. 네. 떨어져도 좋다. 물론이죠. 사람이 괜찮다. 뭐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나 저한테 정말 진정 어린 그런 마음으로 네. 이런 국민 통합을 위한 일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야 뭐 당나에 관계없이 좋다 생각한 거죠. 그래도 정치권에 오래 계셨고 또 책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좋은 또 아이디어도 워낙 많으시고 제가요 제가 그냥 평소에 책을 많이 사는 건 사실이지만 책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나오니까요. 네. 하여튼 뭐 모든 후보의 아이디어도 주고 판단력도 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언론이라는 게 어느 한 개인을 소개할 때는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지. 제가 뭐 그런 역할을 한 지 별로 없습니다. 네. 솔직히 문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도 저는 뭐 세 분의 유력 주자가 이제 나와 계신데 뭐 어느 분이 되나 안 되나 걸 예민하게 따져볼 생각조차 하질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저도 생각하는데 당연히 생각해야죠. 이런 중요한 프로를 진행하는 분이 그 생각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럼 문재인 후보 이것도 안 넘어가시네. 대통령감으로 강점, 약점 뭐 이런 건 좀 지금도 갖고 계신지요? 이런 건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뭐 아직 2시간 얘기 한게 거 답니까? 이외에 네. 특별히 제가 관찰할 만한 시간 여유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저는 평소에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뭐 어떤 자질이 필요하냐. 네. 국가를 통치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예, 뭐 비전을 제시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걸 구현할 만한 정책을 또 만들어서 집행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제도를 만들고 바꾸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을 잘 쓰고 잘 버리는 능력도 다 있어야 되는데 잘 쓰고 또 잘 버려야 됩니다. 잘 버려야죠. 사람 버릴 때. 잘 사람 버려야 버리는 건 못 씁니다. 아, 사람은 쓸 때보다 버릴 때가 더 중요합니다. 버릴 때. 네.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네. 저는 그런 능력 중에도 그 능력의 바탕을 이루는 부분이 있다고 봤어요. 네. 건물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 보고 높이 솟은 멋있는 빌딩을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경탄하잖아요. 그런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못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은 탄탄하지 않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자질도 눈에 보이는 부분 말고 기본 소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두 가지로 보는 편인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우선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 그게 없으면 권력을 사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실인사하고 권력 남용하고 부정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네. 이게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가 됐거든요. 네. 과거 보면 그렇습니다. 네. 둘째는 뭐냐? 민주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민주주의를 하나의 제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는 삶의 방식이 돼야 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방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민주주의를 하나의 제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 우리 대통령 중에. 네. 자기 행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주적인 가치가 체질화돼 있어야 저절로 민주적 태도가 나오는 법이라서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유심히 본 편인데 네. 2시간 동안 제가 문재인 후보하고 얘기해본 결과를 보면 그 두 가지를 상당히 갖췄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네. 집에서 막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아빠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민주적인 그 이미 가정 자체에서. 민주주의 훈련은 가정서부터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 네. 집안에서 대소사를 결정할 때 네. 아이들 의사도 반드시 묻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공인 의식을 가져야 되고 민주적 태도, 태도가 있어야 되고. 본인부터. 네. 아, 일단 가부장적 권위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네요. 대선은 안 된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예. 좋은 그런 대통령이 되고. 가부장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것이라면 네. 민주주의 사회를 끌어갈 그 자격은 없다고 봐야죠. 네. 자, 단일화 얘기 좀 해볼게요. 단일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위해서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국민을 선거- 위해서 이 나라 아니, 대통령을 위해.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서 지금 네. 경쟁하는 것은 네.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선거 승리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네. 단일화가 훨씬 유리하겠죠. 네. 네. 세 명이 나오면 불리합니까 지금? 아니면 표가 갈라지면 상대적으로 불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네. 산술에 속하는 얘기. 아, 그래서 단일화는 반드시 필연적이다. 아니 이길 목적이라면 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죠. 아, 근데 뭐 당연히 대통령 나왔는데 이길 목적이죠, 뭐. 그러니까 네. 단일화만 되면 자동적으로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단일화 안 하면 자동적으로 지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네.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거죠. 아, 확률적인 게임이다 이런 네, 얘기죠. 자, 시기와 방법. 단일화 시기는 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최고 아이, 좀 그거- 늦게 일어나가지고 글쎄요, 맨 그거는 뭐 일반론이 있는 것은 아닐 거고요. 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일인데 그건 먼저 선거 전략하는 분들이 판단할 일이고 저는 뭐 그런 문제까지 예민하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네. 그냥 이 관찰자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같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격차 없이 가면 네. 굳이 일찍 하려고 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를 계속 보고 가는 게 좋으니까. 그건 마지막에. 관찰자의 입장이고요. 관찰자 입장. 예, 전략을 만드는 분들은 또 다른 요소를 많이 보니까. 원래 전략까지. 아예 아닙니다. 네. 천천히 맨 나중에 지금 이런 상황들. 야, 그럼 맨 나중에 되면은 사실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공약이라든가 아니, 이런 그런데 것들이 국민에게 다 똑같이. 네. 말하자면 뭐 시점이 늦춰진다고 가정할 때 네. 그때까지 아무나 하라고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다 공약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국민이 보고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같은지 판단할 것이고 네. 또 다른 게 있다면 서로 뭐 절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단일화 자체가 절충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단일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그런 것도 방법까지는 생각도 생각 안 해요. 했습니까? 아, 제가 왜 그 생각합니까? 저는 뭐 네. 전혀 그런 일에 관여할 위치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네. 없고 그래도 능력도 사적에서 없고요. 또 중요한 판단하실 때 또 여쭤보고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때는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그때 모르는 거 모른다고 그래요. 잘 모르는 모르면서 섣불리 얘기했다가 남의 선거 망칠 일이 있습니까? 네. 단일화 뭐 당연히 지금 문재인 캠프에 계시는데 문재인 후보가 돼야지 박근혜 후보와 싸움할 때도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제 입장이면 어떡하실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럼 답하셨네요. 자, 안철수 후보는 그 한때 뭐 멘토 얘기도 나왔는데 좀 기분 나쁘 이야기했지만 안철수 네. 뭐 윤여준 장관이 멘토면 300명이 멘토다 뭐 이런 얘기 해줘서 멘토가 300명 있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본인은 또 기분 나쁠 수 아니 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네. 그걸 피상적으로 보면 네. 이제 그게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네. 근데 관계가 멀어졌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했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거 특별히 고깝게 생각하거나 뭐 마음속에 담아두질 않았어요. 네. 다 그 안에는 다 시기 질투가 있는 거죠. 우리 윤여준 장관에 대한 시기 아니 질투가. 제가 무슨 시기 질투를 받을 만한 뭐 그런 항상 것도 시기 아니었죠. 질투를 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런 때가 있었지요. 네. 아마,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네. 뭐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의 깊은 속마음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죠. 무슨 악의로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안철수 교수는 성격상 누구에게 악의를 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네. 연락은 그 이후로 없지요. 9월 초에 네. 서울시장 나가는 문제로 며칠 이제 하다가 네. 안 나가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되니까
저는 이제 뭐 일이 없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근데 마침 그때 책을 쓰는 게 한 5개월 좀 밀려 있어서 막 속이 타들어갈 때거든요. 네. 그래서 얼른 저는 정리하고 이제 책 쓰는 걸로 와서 몰입을 했고, 네. 안 교수는 학교로 갔으니까 둘이 뭐 같이 만나서 뭘 의논하거나 뭐 할 뭐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자연히 안 만나게 된 거죠. 무슨 뭐 그런 감정을 상한 일이 있어서 뭐 멀어진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아까 뭐 빌딩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속 안이 더 중요하다. 안 보이는 속이. 자, 안철수 후보는 이 빌딩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장점을 많이 갖춘 분입니다. 네. 잠재 능력이 뛰어나고 이 명석한 두뇌와 또 그 개인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 바이러스 백신을 사회에 7년간 무료로 공급했다는 그 공적 헌신성 이런 건 대단히 뛰어난 자질이죠. 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잠깐 작년에 관찰하면서 염려했던 것은 그 CEO 마인드가 있어요. CEO 아닙니까? 네네. 네. 자연히 CEO 마인드가 후천적으로 길러졌겠죠. 네. CEO 근데 마인드 CEO 어떤 마인드는 국가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죠. 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CEO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네. 가장 큰 목표잖아요. 네. 그럼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생산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국가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는 더군다나 효율성을 생명을 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기는 좋은 거예요. 나라 형편이 어렵고 네. 시간이 급한데 언제 찬성 반대 토론하고 국민의 의사 묻고 이렇게 하느냐. 내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니까 날 믿고 따라주면 되지 않느냐는 좋은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정치 과정을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의 낭비, 경력의 낭비, 자원의 낭비다. 생략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거를. 네. 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민주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네. 결국 갈등을 만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비효율, 비생산적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CEO 마인드가 자칫하면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CEO 출신이니까. 같은 CEO 출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국가는 결코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네,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이죠. 예. 아까 문재인 후보가요. 네.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로 돼야지만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잠깐 제가 농담으로 넘어갔는데 당연히 네. 문재인 캠프에 계신 네. 그걸 조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안철수 교수의 경우에는 후보의 경우에는 뭐 자주 다 훌륭하지만 이런 그 전국 단위의 큰 선거를 치르는 데는 이 정당이라는 조직의 기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는 지금도 안 후보 측은 아주 고충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정당이라는 게 인프라거든요. 정치 인프라인데 인프라가 없이 정치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또 앞으로 2달 남짓 남았는데 이 정당의 기반 없이 대통령 선거 치른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도 역시 정당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데 있어서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박근혜 후보는 어떻습니까? 뭐가요? 박근혜 후보를 개인적으로 평가하실 때요. 잘못 얘기하면요. 네. 잘못 얘기하면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좀 신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잘못 들으시는 분은 어떤 그런 정파적인 생각. 네. 그럼 편파 장점 속에서 얘기할까요? 한다고. 천막당사에서 같이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예. 네. 그 17대 총선 네. 때. 그때 참 네. 멋진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초인적인 데가 있어요. 초인적인. 예, 저는 한국 정치인 중에 저런 정치인은 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네. 예, 그런 의지력, 네. 절제력은 네. 거의 초인적인 수준입니다. 의지력, 절제력. 예. 네. 그다음에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한 헌신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임무에 대한 헌신성. 헌신성 굉장히 뛰어납니다. 눈물겨운 헌신성을 보여줬어요 그때. 네. 예, 제가 선대본부 부분부장으로 매일같이 이제 그 후보 동선을 짜서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살인적인 일정이었거든요. 네. 우리도 감당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한 군데를 더 가면 더 갔지 한 군데를 뺀 데가 없습니다. 제가 놀랬어요. 오죽했으면 실무자들이 저를 보고 대표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럴 만큼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일정을 짜서 올렸는데도
아, 장관님이 그럴 때- 직접 일정을 이렇게 아니, 다 왜냐면 우리 짜서. 회의에서 결정해서 네.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라 매일같이 네네. 한 번도 뭐 힘들다거나 뭐 이런 말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네. 제가 오후에 좀 걱정이 돼서 계속 전화를 걸어가지고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일정 줄일게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줄이지 마세요. 끝까지 이렇게 갔어요. 네. 그 초인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네. 그때 같이 일할 땐 호흡이 좀 맞으셨습니까? 아, 호흡이 물론 제가 잘 맞춰야죠. 대표고. 당이 거의 막 사탄의 역풍이 불어가지고 빈사지경에 빠졌는데. 예? 선거 시작할 때 담당국장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전국구 비례대표 포함해서 쉬운 한석이 예상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예? 예, 아주 캄캄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는 오직 박근혜 대표 한 사람의 예, 개인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신뢰, 호감, 하나에 의지해서 선거를 치렀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호흡 여부가 없죠. 제가 맞춰야지. 좋은 얘기만 엄청 해주셨네. 의지력 있고 절제력 대단하고 아, 그럼요. 헌신성 대단하고 네.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고 아, 그죠? 그럼요. 예. 네. 좀 서운한 얘기는 아, 제가 개인적으로 서운한 건 없고요. 없고요. 네. 다만 제가 이런 신상의 변화가 있기 전에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 네.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네. 예, 되풀이해서 제가 지적한 건 그거죠. 아, 박근혜 당시 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그게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나오셔서 그러니까 그 얘기 그거 뭐 수직적이다. 예, 했고, 네, 그거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거니까 하지. 지금 잘못 말씀드리면 네, 안 되죠. 정파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죠. 지금 어느 캠프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캠프에 네, 없을 때. 없으니까. 네. 방송도 해보시니까 어때요? 방송이 뭐 어렵죠, 방송. 어떤 방송이요? 방송도 하셨잖아요. 아, 네, 했죠. 네, 제가 진행하는 네, 거 했습니다. 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 한 석 달 가까이 매일 일주일에 닷새 1시간 생방송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저는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일이긴 했어요, 젊어서. 네. 그래도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네. 그런 기회를 주시길래 막 감지덕지 해가지고 무조건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했는데 힘도 들었지만 저는 정말 배운 게 많습니다. 아, 배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진행하면서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또 많이 깨달아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자극제가 됐고요. 저는 계속 느껴요. 제가 정말 무식한지를. 제가 지금 얼마나 그 오리가요, 네. 유유히 그 물가를 걷지만 속 안으로 물 속에서는 발을 네. 팍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네, 진행하는 그렇죠. 사람이. 네. 저 시청자 여러분 네. 발 밑으로 엄청 움직이고 오리는 있으니까. 그걸 누가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태어난 거지만 사람은 안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한 내공이라면 가능한 거죠. 아, 이거 감사합니다. 시청률 무지하게 높다면서요. 아,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아, 그렇군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네.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장관님 여기 네. 나왔으니까 마지막 뭐 한 말씀, 국민을 향해서 한 아유, 말씀. 제가 무슨 건방지게 국민을 향해서 한 말씀 합니까? 제가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안 하겠습니다. 아,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통합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대통합 시켜야 되잖아요. 아니, 대통합이라는 게 통합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놀란 게 많은 분들이 대립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통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대립이나 갈등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죠. 네, 없을 수가 있나, 민주주의 사회가. 네, 그걸 하나로 만드는 게 통합이 아니고 네, 합의를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통합이라는 거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게 되시면 네. 캐도남마에 가끔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끔이라는 게 얼마를 말씀하세요? 그 대선 전에 한 두 번은 나오셔야죠. 아이고, 가능한 한 안 나와야 된다는데. 네, 하여튼 좀 나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화장을 하고요. 남자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합니다.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변에 당신을 믿고 알아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좋았습니까? 네, 좋은데요. 괜찮죠? 진행하시는 솜씨가 네. 뛰어나가지고 사람을 긴장을 안 시켜주니까 아주 좋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아주 사람 편하게 해주니까 참 좋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캠프에 가서 충분한 용모와 그 저것 때문에. 월급은 얼마 받습니까? 월급이 어디 있어요? 아, 공사. 월급이 없습니까? 없죠. 그게 무슨 월급 받는 자리입니까, 그게? 아, 그럼 거기 선대위 사람들 다 월급 없어. 어떻게 삽니까? 돈을? 아니, 다 대부분 국회의원 분들이시고 다 아. 다른 직업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다 그런데도 성업이 있으시겠죠. 아, 그 선대위 하면서 생각도 안